나는 열도 안 올라요. 나는 병에 대한 증상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정광훈 목사를 격리 대상으로 정했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놈들이. 코로나19 확진에도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모습도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오늘 행사를 앞두고 점진적으로 바이러스가 일어난 것이 아니고 바이러스 균을 우리 교회 문에다 갖다 부어버렸습니다. 네, 교수님 저희가 그 집회 영상 지금 보여드렸는데요. 정광훈 목사가 계속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그 마이크를 옆으로 돌려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요. 확진을 지금 양성이 됐기 때문에 이 당시에도 충분히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비말로 인한 직접적인 공기 전파, 주변에 있던 분들에게 갔을 가능성도 있고, 예. 또 비말을 통해서 마이크에 묻었던 비말이 또 다른 사람이 그 마이크를 잡으면서 손을 통해서 감염됐을 가능성도 있겠고요. 물론 이제 실외이기 때문에 어떤 바이러스 농도가 공기 중에 좀 상대적으로 적을 수는 있겠지만 어떤 바람의 영향이라든지 근접한 거리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주변 분들도 감염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예. 이제 주변에 있던 분들이 지금은 뭐 혹시 음성이라고 하더라도 14일간의 어떤 잠복기 동안에 또 양성으로 전환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추가적인 감염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주의가 좀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자, 확진 판정을 받은 상황, 이 단체 집회를 주도했던 것도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네. 지금 지난 주말에 지난 연휴에 형사 대응까지 하겠다. 네, 네. 자가격리 대상 통보를 받지 않았다. 받고 난 다음엔 지켰다라고 주장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영상으로만 보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이죠. 사실이 아닌 것이 두 가지로 확인되는 게 네. 하나는 자 이런 거죠. 자 정광훈 목사가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했다. 그래서 이제 고발된 거예요. 하나는 또 하나는 이제 또 다른 건이 있습니다만.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교회 측이 반박을 냈죠. 그리고 역으로 이 서울시장 지금 권한대행하고 방역당국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으로 이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그 이유는 이 정광훈 목사가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바가 없다.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닌데 예. 무슨 자가격리를 위반했다는 거냐. 법을 어기기 전에 그 전제 조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반박을 했던 거예요. 예. 서울시가 재반박을 또 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 직접 성북구에 이제 이 공무원이 전달을 했고 2시간 후에 팩스로 수령증을 받았다. 네. 만약 교회가 자 그러면 당신들의 자가격리 통보를 우리가 접수했소라는 수령증을 교회가 보낸 게 맞다면 이것은 뭐 이게 빼도 박도 못하는 하나의 확인할 수 있는 문서가 있는 것이고요. 예. 두 번째는 그게 없다 하더라도 아까 정광훈 목사가 그 당일 광화문 집회에서 마이크를 잡고 대중들에게 이야기한 영상을 우리가 본 거예요. 저희 그 네. 영상을 다시 조금 더 네. 보기 위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통보 받았다라고 이제 본인이 직접 예. 이제 인정을 하는 대목이 있는 예, 거죠. 한번 들어보시죠. 네. 예, 듣고 계속 이야기를 나눠가겠습니다. 오늘 행사를 앞두고 점진적으로 바이러스가 일어난 것이 아니고 바이러스 균을 우리 교회 문에다 갖다 부어버렸습니다. 아까 오후에 보니까 구청에서 우리 교회를 찾아와서 나 이렇게 멀쩡하게 생겼는데 나는 열도 안 올라요. 나는 병에 대한 증상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정광훈 목사를 격리 대상으로 정했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놈들이. 정리를 해드리면 정광훈 목사 측에서는 오후 6시, 저녁 6시 네. 이후에 통보를 받았고 받았다. 계속 있었다, 네. 격리됐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보면은 그 전에 이미 통보를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행사 격리 대상으로 시간은 그보다 이른 시간이죠. 예. 네. 그렇다면 뭐 이것은 확실한 네네. 뭐 그러니까 인지를 쓸 가능성이 이거는 높은 제가 거네요. 보기에는 예. 뭐 이게 오늘은 참 법조인이 안 계시지만 예. 법정에 간다면 이 본인이 인정한 것으로 자 나는 아무 증상이 없는데 왜 나를 자가격리로 통보를 했느냐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대목이거든요. 이것은 뭐 이 정광훈 목사의 본인의 발언으로도 너무 명확한 대목이고 네네. 그다음에 그 앞부분이 전 참 안타까운 대목이에요. 아까 북에서 바이러스 테러를 했다든가 혹은 정부가 이 바이러스가 이 사랑제일교회를 중심으로 퍼지는 걸 뭐 조장했다든가 심지어는 이제 사랑제일교회 사람들이 이 교인들이 검사를 받으러 가면 다 양성으로 검사 결과를 판정한다든가 이게 의학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유언비어를 이건 명백한 가짜 뉴스고 유언비어를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 김경우 선생님이나 저나 예. 지금 1월 20일 우리나라의 첫 확진자가 나온 이래 지금 만 7개월 동안 최근에 정말 한 자릿수로 떨어졌던 며칠을 빼고는 코로나 특보가 반년 이상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매일 이야기한 주의사항을 저는 정광훈 목사님이 조금이라도 들었다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감염되는지, 감염되면 어떤 이제 경과들이 나타나는지,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를 매일 우리 언론에서, 방송에서 전문가들을 모셔서 계속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예. 근데 어떻게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예. 서슴없이 얼굴색 안 변하고 할 수 있는지 저는 정말 깜짝 놀랄 지경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또 경도돼서 이야기를 듣고 아, 정말 그런 거야? 지금 도주하는 분도 나오시잖아요. 이 도주한 분이 또 2차, 3차, N차 감염을 일으키면 이것도 걷잡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한 가지. 지금 저는 정치적인 문제 배제하고 종교적인 문제 배제하고 이 코로나19 관련한 이야기는 이건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네네. 그래서 조금 뭐 어떤 분노감이나 어떤 신념이 있으신지 모르지만 예. 과학에 근거해서 행동하고 좀 이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 주시는 게 공동체를 살리는 길이라는 걸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본인의 건강도 지금 달려 예, 있습니다. 그러면서는 예. 지금 보세요. 정광훈 목사님 본인이 확진되셨죠? 예. 부인 확진됐죠? 비서 확진됐죠? 이거 책임질 수 있습니까? 책임 못 지잖아요. 사람이 아프면 지금 재수감하라는 이제 국민청원도 있지만 어쨌든 이 생명과 건강이 우선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치료 먼저 해야 되는 거죠. 지금 그러면은 재수감을 하지 왜 병원으로 보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우리가 합리적인 사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저희가 지금 리포트로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조작될 가능성이 있나요? 전문가 입장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게 조작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글쎄요, 이거를 조작한다는 건 불가능하고요. 예. 예,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예, 평론가님 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고 과학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조작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과학 당국의 권고라든가 이걸 절대로 믿어주셔야 되고요. 기록이 남을 거고요. 이게 양성인지 음성이라는 그 검사 요원이 있을 것이고 기록이 되는 것이고 통보한 사람이 있는 것이고 자가격리를 해봤지만 보건소 담당자가 생기고요. 지자체 담당자가 또 있습니다. 네. 그 사람들은 그 검사에 대해서는 일체 몰라요. 그렇죠. 그냥 보내고 결과만 받는 과정들입니다. 그 안에서 조작될 수 있는 확률은 말씀하신 것처럼 0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한 가지 더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조금 전에 저희가 그 통화를 해봤습니다. 정광훈 그 목사 측과 통화를 해봤는데 좀 건강이 안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그 녹취를 또 준비해봤는데요. 들어보시죠. 네. 정광 목사님 지금 건강 상태 좀 안 좋아지셨어요? 예, 좀 그렇습니다. 기침 뭐 이런 거 나오시는 거예요? 아니요, 뭐 그거는 아니고요. 평상시 앓고 있는 거. 기저질환이 있었고 기저질환이 더 악화되고 있다라고 표현이 됐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바이러스가 지금 어떻게 어느 부분에 영향을 끼칠지 정확하게 지금 연구되지가 않은 거잖아요. 기저질환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호흡기 감염이기 때문에 폐 기능을 많이 떨어뜨리고 저산소증을 충분히 일으킬 수 있고요. 또 장기적인 후유증은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이 폐섬유화증 때문에 호흡곤란이 영구적으로 남아서 산소 치료가 필요하신 경우도 있고요. 심혈관계 질환에서 혈관을 또 침범할 수가 있겠고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통해서 간 기능이나 콩팥 기능, 심장 기능이 같이 떨어지면서 폐혈증이나 혈압이 떨어지는 것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우리가 체외산소 에크모라고 하는 걸로 아무리 해도 폐가 회복되지 않으면 결국은 그 에크모를 띄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치명적이고 영구적인 합병증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검찰이 청구한 그 보석 취소 네네. 이 과정도 한참 뒤에 예, 이루어질 가능성이 그렇습니다. 높겠군요. 지금 이제 이 췌장 아마 치료를 받은 분이 한 3개월 넘긴 분인데 신천지 대구 사태 때를 생각해 보면 한 달 동안 정말 잘 방역을 우리가 하다가 네. 31번 확진자부터 폭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 이 31번 확진자가 지금까지 췌장 치료를 받았는데 3개월이 좀 넘게 걸려서 통상 평균 기간보다 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광훈 목사의 연세도 있고 지금 또 기저질환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 건강은 외면과 다르잖아요. 그럼요. 어쨌든 최대한 완치가 되는데 얼마 걸릴지 우리가 예단할 수 없습니다만 저는 이제 보리스 존슨 총리 사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존슨 총리가 마스크도 안 하고 대체로 영국이 마치 그럼 이게 집단 면역을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건가 할 정도로 있다가 총리까지 걸려서
결국은 심각한 상황까지 가서 중환자실에 있다가 간신히 나왔습니다. 나와서 한 말이 이 총리 유고까지도 시나리오에 넣고 이 영국의 미래를 대비했다. 이런 얘기를 본인 입으로 밝히기도 했어요. 자, 이제 이건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완치돼서 나와야 그다음에 법적인 조치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검찰은 이 보석의 전제 조건을 어겼다는 거예요. 집회 시위 참석하면 안 되고 거주지에 머물러라. 근데 이걸 일단 위반한 건 확인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법원은 보석 허가를 취소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하나는 이거고 방역 당국과 서울시가 또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이유들 자가격리 조치 위반했죠. 지금 어찌 보면 상당히 이제 사랑제일교회 교인들과 함께 좀 무리한 집회를 강행하면서 지금 바이러스의 이제 이 전파를 촉발한 또 이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된다면 또 다른 혐의로의 이제 구속도 가능한 거예요. 예.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일단은 치료가 우선이기 때문에 예. 치료 이후로 미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코로나19 확산세 상황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시기를 지금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며칠간이 이 추이를 살펴보면서 코로나19가 조금 잦아들 수 있을지 아주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김경호 인제대 서울백병원 교수와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